예, 다음은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을 가장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구역의 경우에는 분양 대상자 분을 한 42세대 정도로 보고 86세대 정도를 일반 분양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조합원님들이 34평형을 42세대를 가져가신다면 나머지 86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일단 평균 분양가는 1350 정도의 분양을 한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조합원님들은 여기에 한 20% 할인된 80% 수준으로 분양가를 일단 정했습니다. 이 분양가는 향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또 일반 분양가는 향후에 매매 시세를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예상되는 것이 일반 분양가 한 1350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총 316억 원이고요. 상가를 약 2,200만 원에 분양한다고 치면 13억 원의 분양 수익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단지는 조합원 분양 수입을 제외하고 일반 분양과 상가 분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이 약 한 329억, 한 330억 정도가 일반 분양과 상가 분양 수익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총 공사비에서 일반 분양 수익을 빼면 우리 분담금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평당 한 480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예상을 했을 때 기타 사업비용까지 합치면 약 354억 원 정도의 총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354억에서 330억을 빼면 약 24억 원 정도가 우리 구역의 총 분담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어떤 거냐면 조합원님들이 나중에 분양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조합원님들이 제일 큰 거를 다 가져가신다는 전제로 했습니다. 근데 요 34평짜리를 조합원님들이 한 22세대를 갖고 가신다고 치고 24평형을 뭐 20세대를 가져가신다고 치면 어떻게 되죠? 일반 분양 면적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수익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354억 원을 들여서 여기에 집을 짓는데 이 일반 분양 수익으로 354억을 다 메꿀 수 있다. 그러면 조합원님들이 내시는 평균 부담금은 0원이 되는 겁니다. 다 이미 메꿨기 때문에. 자,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1350의 분양가가 실제 분양을 했을 때 100만 원 정도 올려서 1450에 이 분양이 가능하다 그러면 약 한 23억 정도의 추가 수익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4억에서 330억을 뺀 금액이 약 한 24억이었는데 만약 일반 분양가를 1450 정도로 올린다고 하면 약 23억 원의 그 추가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은 34평형 아파트를 가는데 분담금이 거의 없는 구조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1450에서 분양가가 더 올라서 한 1500, 1550 이렇게 간다고 하면 실제로는 이제 환급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합원 분담금은 감정평가를 뭐 높게 해드린다거나 또는 뭐 분양가를 낮게 해드려서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양 수입, 일반 분양 수입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분담금은 정해진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350에 이하 같은 조건으로 분양을 했을 때는 전체 내시는 분담금이 약 24억 정도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1450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거의 분담금이 없는 구조. 그리고 한 1550이나 뭐 1500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면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환급을 받거나 모든 분들이 분담금을 안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기존의 자산 가치가 좀 작은 분들은 분담금을 내실 수가 있고, 자산 가치가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평균적으로 그렇다, 평균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단 그 종전평가액이 3억인 분을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이분께서 이주를 하실 때 또 분담금을 어떻게 내시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의 종전평가를 받으신 분은 50%의 이주비를 받게 됩니다. 이 이주비는 허그에서 이주비 융자를 해주는 것이고요. 1.5% 금리로 이주비를 받고 이주를 나가시는 거고, 이 1.5% 금리에 대한 그 이자는 조합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내시는 게 아니라 조합의 사업비로서 매달 조합에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조합원님들 분담금 안에 이 금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별도로 이자를 따로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담금을 내실 때는 분양 계약을 하시면 분담금을 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24.5평짜리 2억 6,400만 원짜리를 분양을 받는데, 만약에 내 분담금이 이 표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분담금이 만약 내가 1억이다. 1억이라고 했을 때는 계약금을 1억에 대한 10%를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시점이 언제냐? 조합원님들 이주가 쉬고 나서 착공할 때쯤 이 조합원님들 분양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계약금으로 내시고, 나머지 중도금에 대해서는 50%를 은행의 융자로서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내신다기보다는 이제 나머지 분담금 5천만 원이겠죠. 50%니까 총 분담금이 1억이라고 치면 계약금으로 1,000만 원, 그 다음에 중도금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5번을 중도금으로 내시는데, 이때는 은행의 융자로서 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입주하실 때 나머지 40%를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 경제 사정에 따라서 만약 분담금을 납부하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잔금 내실 때 새로운 아파트를 담보로 또 이렇게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굳이 이 새 집에서 당장 안 살아도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전세를 놓고 그 전세 받으신 돈으로 또 분담금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이 사업 추진구역 같은 경우는 분담금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지금 종전에 갖고 계시는 자산 자체가 좀 큼직큼직한 집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 1,450 정도 이상의 분양가로 분양만 할 수 있다면 조합원님들은 분담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의 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합원님들, 그러니까 소유자님들께서 지금 동의서 안내는 받으셨을 거예요. 만약 80%가 동의를 해주셔서 올해 3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약 2022년 8월, 그러니까 내년 한 8월경에는 이주를 가실 수 있는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약 1년 반 정도 후에는 이주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 한 2024년 한 8월경에는 여름쯤에는 입주하실 수 있는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얼마만큼 빨리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입주하시는 날도 그만큼 당겨지실 수가 있습니다.